안녕하세요. 닥터 꼬집입니다. 저희 병원에는 이제 앞니 치료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, 특히 이제 앞니를 발치 진단을 받으신 분들, 아니면 과거에 앞니 치료를 되게 많이 받으셨는데, 뭔가 흔들흔들하거나 뭔가 뽑아야 될 안 좋은 상황이 있으신 분들이 되게 많이 오세요.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해외에서 유튜브를 보고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,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해외에서 들어오긴 하셨는데, 문제는 이제 2주, 3주에 바로 출국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앞니 치료를 해야만 했었거든요. 근데 이제 이런 난감한 상황, 어려운 상황 속에서 떤 치료를 받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. 앞니 임플란트 정말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발치 즉시 식립 임플란트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이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. 꼬집어 보겠습니다. 출국을 앞두고 있는데 앞니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.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 환자분도 치아를 혹시라도 살릴 수 있지 않을까, 앞니 임플란트를 젊은 나이에 하기에 너무 무섭기도 하고, 안 할 수 있으면 누구든 안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. 근데 이 환자분이 이제 뭐 지금도 1년 반 후까지 오셔서 잘 쓰고 있는지를 갖다 체크업을 계속 받고 계신 분이에요. 근데 제가 이제 자꾸 몇 년 후, 몇 년 후 잘 쓰고 있을까? 몇 년 후 이런 롱텀 팔로업에 대해서 조금 계속 보여드리려고 해요. 왜냐면 이제 치과 치료라는 것 자체가 당장 치료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보는 것보다 이게 몇 년 후, 예를 들어 뭐 3년 후, 4년 후, 5년 후, 10년 후 이런 식으로 길게 롱텀하게 잘 사용을 할 수 있고 염증 같은 게 재발이 안 되는 게 정말 성공한 거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롱텀 팔로업에 대해서 조금 케이스들을 많이 올려드리려고 앞으로 계속 노력할 거예요. 그래서 이 환자분 맨 처음에 오셨을 때 3개월 전에 잇몸 질환이 생겨가지고 원래 다니던 치과에 가셔서 신경치료를 진행을 했는데 출국을 앞두고 있어서 더 이상 치료를 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라고 하셨어요. 그래서 출국을 하면 1, 2년에 한 번 귀국하신대요. 그래서 시간이 없죠. 시간이 없고 이 환자분은 이제 불확실한 치료보다 확실한 치료를 원하셨어요. 근데 이제 이 치아인데 여기 잇몸도 보면은 검죠. 그리고 여기 이제 잇몸에 염증이 계속 생기는 거고, 좀 디테일한 사진을 보면 이 부분에 이제 약간 식은 내흡수인지 뭐 충치인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파절일 수도 있고요. 이 내부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처음에 이 환자분께는 한번 이런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열고 들어가 봅시다 라고 해서 이제 열기를 열고 어떻게 수습을 할 수 있는지를 갖다 파악을 하고, 웬만하면 살리는 치료를 더 좋아하는 편이기는 한데 이 환자분은 시간도 없고 확실한 치료를 원했고, 이 부분이 이제 수습이 불가능할 정도로 주변의 뼈가 내흡수가 이미 개통이 된 것처럼도 보였기 때문에 발치 임플란트를 하시기로 하셨어요. 그래서 상담하시고 뭐 하루 이틀 이내에 지금 임플란트를 식립을 바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. 왜냐면은 2, 3주 후에 바로 나가셔야 되니까 2, 3주 후에 나가셔야 되는 상황에서 임플란트를 해야 실밥이라도 뽑고 경과를 보고 나갈 수 있는 거니까. 아니나 다를까 이제 이거를 발치하는 과정에서 이제 위에 거를 당겨도 치아들이 이렇게 다 이미 부러져 버리는 거예요. 이 부분에 뭔가 내흡수가 있어서 치아가 없으니까.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발치를 하고 여기 이제 임플란트가 잘 들어갔는지를 확인을 하고, 임플란트 잘 들어갔는지 고정력이 잘 얻어져야 돼요. 고정력이 이제 보통 이제 30N 이상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, 이 주변에는 이제 치아를 뽑은 이 염증 부위에는 뼈 이식을 하는 거죠. 뼈 이식을. 이거를 뽑은 날 다 하는 거예요. 그렇게 하고 이 환자분은 실은 이제 여기에 고정력이 썩 훌륭하진 않아가지고, 원래는 이제 이쪽이 고정력이 괜찮았으면 여기 위에까지 이렇게 딱 연결을 해버리는데 여기 연결을 하지 못했어요. 1년 후에 입국을 하셔가지고 옆에 이제 물론 이제 임시치아를 이렇게 달아드렸어요. 임시치아를 달아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해놓고 1년 후에 입국을 하셔가지고 이제 본을 뜬 거예요. 본을 떠서 이렇게 보철물을 완성을 해드린 건데, 최종 보철물을 보시게 되면은 앞니 임플란트가 왜 어렵다고 하냐면 이제 여기가 이제 까맣게 보이는 이 부분이 일단은 개선이 됐죠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인사이시브 파필라라고 하는 이 잇몸이, 이 부분이 이렇게 유지되게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
치아를 이거를 뽑아버리고 한참 시간이 지나버리면 이쪽 잇몸이 이제 다 꺼져버리거든요.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는 인사이시브 파필라가 한번 내려가면 이거를 다시 이렇게 위로 올리는 수식이 뭐 입천장 조직을 뭐 떼가지고 뭐 이식하고 뭐 이런 복잡한 수식들이 있는데 이걸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. 그래서 반드시 발치직시 임플란트를 하면서 이쪽에 있는 이 인사이시브 파필라를 보존해주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임시치아를 달아서 이거를 프레셔를 여기가 없어지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. 그리고 1년 반 후에 또 이제 한국 오실 때마다 이제 이분은 항상 이제 저희 병원에 오시는데 1년 반 후에까지도 잇몸이 정말 잘 유지가 되고 있어요. 그래서 이 좌우가 이렇게 대칭적으로 유지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고, 이 사람은 이 초반에 이 크라운보다 임플란트가 더 예쁘잖아요. 그러니까 이 환자분은 처음에 엄청 긴박한 상황에서 앞니 치료라서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을 하시다가 이거를 이번에 하고 나가 마라 1년 후에 이 치과가 없어질 수도 있는데 과연 여기서 하는 게 맞나? 아니면 해외에서 하는 게 맞나? 이런 고민들을 하셨을 거예요. 근데 이제 뭐 선진국에 있으신 분들은 이제 뭐 커뮤니케이션 문제도 있고 수가 자체가 워낙에 비싸잖아요, 해외는.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국내에서 치료를 받으시려고 하는 거고, 이제 후진국에 계신 분들은 일단 의료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돈 문제는 오히려 뭐 수가가 더 쌀 수는 있어요, 후진국들은. 근데 이제 의료 수준이 과연 앞니 임플란트를 이렇게까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? 그거는 저는 의문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거의 선진국에 있든 후진국에 있든 해외에 계신 분들은 한국에서 치과 치료를 받고 싶어 하시는데 내가 한국에 몇 번 못 오기 때문에 어떻게 치료를 받을지 이런 고민들이 항상 있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는데 그 상황에 맞게 이제 치료 계획을 세워 드리고 어쩔 수 없이 뭐 안 되는 부분들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, 이제 만약에 된다고 하면 임플란트는 어차피 국내에 계셔도 3개월 이상 충분한 시간을 거쳐가지고 완성까지 가기 때문에 해외에서 오랜만에 들어온다고 해서 임플란트를 완성하는 데까지 가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. 아무튼 이 환자분처럼 이제 앞니 임플란트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으셨던 분들, 앞니가 부러졌거나 뭐 아니면 재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분들, 아니면 해외에 계시는데 임플란트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이 아마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닥터꼬집 치과 DM 좋아요, 구독 꼭 요청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